전한길 씨라고 뭐 그 국사를 가르치는 그렇죠, 그렇죠.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계속 그 극단적인 그 유튜버들을 그렇죠. 비판을 했어요. 예. 이 사람들 말이야 돈벌이 하려고 사람들 세뇌시키고 거기에 세뇌당하는 사람들 진짜 한심하다고. 그러다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하지. 계속 그거 보고 연구하다가 맞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건 본인이 멍청한 거고. 근데 그 우리 최 기자님도 뭘? 다른 거 딱 끊고 예. 딱 한 3일만 예.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만 계속 한번 봐보세요. 24시간 해가지고 72시간 동안. 아니 저는 미디어 연구자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만 봐도 네. 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야. 아니 근데 3일만 계속 그들에게 세뇌를 당해보시라고요.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니까. 근데 이제 극우 유튜브들끼리도 제가 네. 이렇게 좀 보니까 네. 자기들끼리 파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파벌이 있어. 있어. 예. 서로 시기 질투해요. 예,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네. 그래서 전광훈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파벌이 있는데 지금 전한길 씨는 전광훈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파벌이. 근데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 극우 유튜브죠. 그게 있습니다. 있기는. 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신경 쓸 영역은 아니고 이제 아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냐면은 이게 어쨌든 극단화된 세력이 있으면 극단화된 세력이 주류의 어떤 정치권의 논의 이런 거하고는 분리된 채로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 뭐 극단화된 세력이 있는데 적절히 관리되면서 그분들끼리의 뭐 이 행복한 세상에 있으면 됩니다. 뭐 있으면 된다라기보다는 그러다가 이제 빠져나오기도 하는 것이고 네. 잘 안 되기도 하는 것이고 뭐 그럼 되는 거잖아요. 즉 현실 정치에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면은 큰 문제 없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이 사람들이 이 현실 정치가 이 사람들의 영향력에 올라타려고 하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현실 정치가 이 사람들의 주장을 계속 인준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갔느냐? 직무정지가 되기는 했으나 현직 대통령이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끌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세계관이 맞다라고 지금 해버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맞습니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요 정권 핵심을 잃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윤석열이 이 사람들 세계관이 맞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뭐 전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핵심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극우 유튜브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상황까지 지금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선물을 줘버리니까 설 선물을 극우 유튜버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당의 대응이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략, 윤석열 측의 전략이나 이런 게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요. 지금 헌법재판관들 막 흔들고 하는 논리 있잖아요. 문영배 재판관이 무슨 뭐 블로그에 쓴 글이 어쨌다라든지 SNS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인사를 주고받았다. 사실은 그게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뭐 커뮤니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앞서 공유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미 보수 커뮤니티 이런 데서 앞서서 가던 얘기를 당에서 받아가지고 크게 키워가지고 지금 헌법재판관을 흔들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 맞아요. 이 헌법재판관들을 흔들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은 그것은 당의 이익이 아니고 윤석열의 이익이죠. 이 헌법재판관을 흔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앞으로 스케줄이나 이 어떤 이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흔들어서 결국은 4월 18일 이후까지 이 탄핵 심판의 어떤 그러한 과정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전략은 윤석열의 이익인 거잖아요. 당의 이익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삼박자가 딱딱 만들어가는 구조를 이 국민의힘이 만들어놨다. 그러면 아까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사실은 이제 개혁 뭐 이런 세력 해가지고 뭔가 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지가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원래는 1월달 중에 사실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나와요? 이 대선판이든 대선판으로? 현실 정치든 간에 뭔가 고개를 내밀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스타벅스에 이제 등장하고 요 근방에 이제 현수막도 걸고 그랬던 건데 아 이쪽에도 강서구 쪽에도 막 걸었어요? 이 시기에 네. 요 목동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아, 이 시기에 괜히 한동훈 빨리 나와서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그러한 투에 현수막을 왜 걸겠습니까? 동료 시민이 기다립니다. 개엄마가 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왜 걸렸겠습니까? 지지자가 서울시 전역에 걸었대요. 그러니까요. 거기 밑에 보면은 책임당원 일동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책임당원 일동. 네, 이렇게 다 걸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그냥 걸리는 게 아닌데 근데 요거 건 시점 보면은 사실 지금 정도에는 무슨 행동이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2월 말 정도에나 할까요? 이건 뭐냐? 구상한 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이 밑바닥 여론이 원래 한동훈이 대표가 될 때는 당원의 60%가 지지해줘 갖고 된 건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기 꼭 좀 권성동 씨랄지 국민의힘에게 그 다음에 또 조선일보나 이런 사람들한테 꼭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문영배 재판관이든 누구든 간에 무슨 출신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한테 있지도 않는 그런 오명이나 딱지를 씌는 거 있잖아요. 좌파라는 등 뭐 누가 누구의 사상을 가지고 좌파다 우파다라고 딱지 붙이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옛날에 이근한 시절에 고문하면서 너 좌파 빨갱이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제발 이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 그 국민의힘 그 지지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문영배 씨가 지역이 호남이었으면 호남이라고 그랬을 거야. 호남이 아니거든. 그리고 오랫동안 경상도 지역에서 판사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법원장도 그쪽에서 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똑같은 거를 당했기 때문에 KBS에 있으면서 똑같은 거를 당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랑 똑같이 고대 출신이야. 이명박 대통령처럼 테니스를 좋아해. 근데 딱 하나 다른 거, 저 호남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호남 출신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너 경상도 출신이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지. 이게 정말 악질적인 거거든. 정말 악질적인 거거든. 사람을 무조건 어떤 출신, 그리고 어떤 무슨 뭐 진보, 좌파. 그 문영배 재판관에 무슨 그 자작나무 그 블로그가 있어요. 그거 저도 오랫동안 읽었던 독자인데 향기롭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인문학적으로도 아주 향기로워요. 인간을 말이죠. 인간을 좌우로 나누는 그런 무식한 중세에 마녀 사냥하는 식의 그런 500년 전의 그 미친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맞아요. 에? 너 그럼 귀족 출신이지? 너 쌍놈 출신이지?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국회에서 또 투표도 거치잖아요.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러한 검증 진짜 나쁜 과정을 놈들이에요. 거쳤으면 네. 헌법재판관이 됐으면 그 권위는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나쁜 새끼들이지. 안 그래요? 적대적 상대를 만들고 그 적대적 상대를 악마로 규정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악마를 만들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신앙화시켜요. 이거를 언론에서 막 내뱉잖아요. 내가 요즘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또 전한길 뭐 강사 같은 분의 강의도 보면 원래 저런 사람이 분명히 저렇지 않았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느냐. 팩트에 기반해서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뭔가 신앙화하는 요소가 있다. 이재명이 죽어도 싫은 거예요. 민주당은 하늘이 주쪽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국힘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들이 민주당에만 손해가 되고 이재명에게만 손해가 되면 다 받아들여서 확대 재청산하는데 거기에 언론인들이요. 제가 정말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전쟁을 지목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보수 그 채널에도 들어가 있고 뭐 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진실로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재명은 악마 아니냐. 민주당은 공산주의야. 그거 아직도 너희 모르고 있어서 한국전쟁 다시 돌아가봐. 생각도 나지 않는 한국전쟁을 거론하면서 그때 공산화를 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뭘 했는지 알아? 기억도 나지 않고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니 한국전쟁을 기억하시는 분은 지금 80이 넘어야 됩니다. 80이 넘어야 돼요. 예? 본인이 30살 때 한국전쟁을 기억할 수는 없잖아. 근데 지금 집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태어나지도 않았던 분들이 막 한국전쟁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국힘이 심하게 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지금은 팽팽하게 신앙화 세력과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 전 싸우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중도층이 움직이거나 대선 과정에서 이제 좀 거치게 표현하면 뽀록 날 거 아닙니까? 그때 한번 판단해 보라고요. 왜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논쟁을 하지 않고
신앙의 영역에서 이 사람은 무조건 나쁜 놈이야. 너는 경상도 출신이었어. 너는 호남 출신이었어. 너는 서울 놈이었어. 키가 작았어. 키가 컸어. 여자였어. 남자였어.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자면 여기에 누가 동원이 되냐. 다 국힘의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다 동원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논리를 가져와서 거짓말로 포장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역할을 하느냐? 결국 지식인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튜버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댓글 쓰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돈이 들어와. 이게 무슨 보수 정치 세력을 복원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 오로지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다라는 걸 가지고 제대로 저는 논쟁을 한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신념과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념을 계속 구현시키는 이유가 좀 돈이 되니까. 만약 구독자가 늘지 않고 조회수가 늘지 않고 슈퍼챗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반복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게 자꾸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그 스스로 효용 가치를 느끼는 것 같은데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렇게 되면 국민의힘 결집 지지층 그런 사람들과 이재명과 민주당은 싫어라는 사람들 조금 더 붙이면은 한 국민들이 한 40% 정도는 뭉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60%가 국민의힘을 이제 선택하지 않고 정치 집단으로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지 않을까.